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인 동남권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세계적으로도 대규모의 공단인 것이고 한국이 작다고 생각해서 왔던 외국인들이 여기 오면 놀라요. 한국은 큰 나라구나라고. 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서울, 특히 확장 강남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인 동남권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메가시티, 하나는 동남권. 그럼 메가시티는 메갈로폴리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들끼리 이어져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근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지자체들끼리 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메가시티라는 거는 각 지역마다 도심화된 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도시지역하고 공업지역만 이어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남권은 일반적으로는 경상남도와 북도 지역을 말하지만 저는 동남쪽의 포스코부터 울산 지역, 그리고 부산, 그리고 서남 쪽으로는 전라남도의 광양과 여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산업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공단은 이 동남권 메가시티랄까요? 산업단지 축의 한 일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수의 여천공단에 가시면 망향비가 서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망향비란 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야 돼서 그 원래 마을 터에다가 비석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 망향비죠. 비석을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은 공업단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었구나.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업단지는 이런 농촌 마을들을 밟고 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망향비를 세우는 사람들을 제자리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실향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6.25 전후로 탈출한 사람들을 주로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제자리 실향민은 뭐냐면 신도시나 공장을 만든다고 또는 항구를 만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제자리 실향민이 정말 많아요. 한국의 공단이나 신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자리 실향민들을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부산입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할 때에도 내륙지역이었던 동래가 아니라 바닷가였던 부산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산의 원래 중심지는 내륙지역이었던 동래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도시지역이 중심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 광역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바다 부산으로부터 출발하는 바닷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동북쪽으로는 포항까지 퍼지는 것이고 서남쪽으로는 광양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몇백 년간 동래 외곽의 바닷가 그리고 낙동강가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서부 지역에서 이러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상징하는 것은 낙동강 간척 사업. 낙동강은 참 섬이 많았거든요. 그 섬들을 바늘로 실게 매듯이 잇고 이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섬을 만든 것이 지금의 명지 신도시나 대저동 강동동이죠. 그리고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한 대저토마토, 대파로 유명한 명지 대파, 이런 농산물들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명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저동에 있는 북섬나루라는 곳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는 40개 정도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거의 원형을 남기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파이프가 있을 텐데요. 섬하고 내륙지역 간에 상수도로 공급하던 파이프입니다. 참 서정적이라고 할까,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저동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여러 간척촌 중에 하나인 신평마을의 주민들이 세운 마을 유래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정착했다가 김해공항 만들면서 잠깐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마을을 재건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는 저택은 딱 봐도 일본식이죠. 대저동은 주로 일본인들이 간척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거대한 집들을 많이 지었죠. 이 사진은 명지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철거되고 있는 간척촌 중에 해척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해척마을, 간척촌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명지대파가 보이고 그 너머에는 명지신도시가 보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이 한 3, 4년 전인데 아마 해척마을은 없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이 사라져서 공장지대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화되면 신도시로 바뀝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촌지역, 어촌지역들이 수없이 소멸했음을 상징합니다. 한편 바닷가 쪽의 구도심, 부산항, 부산세관, 매축지 마을이라든지 우암동 소망마을, 영도,
태종대 등이 이런 변화를 상징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식민지 시기에 나왔던 부산 관광 안내 엽서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산 소식이라는 엽서고 부산 세관이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 세관도 참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근데 부산 구도심 개발한다고 사적을 해제하고 헐어버렸어요. 부산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던 세관 건물이었죠. 사진을 보시면 나무 집들이 길쭉하게 있고 그 뒤로 2, 3층짜리 부산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한 건물들이 있고 그 너머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있죠. 부산적인 시층, 시간의 지층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부산의 시층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역 동북 쪽에 있는 좌촌동 매축지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매립해서 건축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일본인들은 외관이라고 지금 광복동 쪽에 바닷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일본인들이 개항 후에 몰려들면서 땅이 부족해지니까 바다를 메꿔서 간척해서 살 곳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마을 중에 하나가 이 좌촌동 매축지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소막사라는 뜻인데 비스듬한 지붕들이 보이죠? 저게 소를 보관하던 축사들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가져갈 때 마지막으로 검역하던 검역장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한국의 음식문화사상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왔던 북한 함경도 지역 주민들이 밀면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메밀로 만들었겠지만 부산은 미군이 구호물자로 준 밀가루가 풍부하니까 함흥식 냉면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든 게 밀면인 건데 그 발상지가 바로 소막마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답사해 보실 만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부산 서쪽 바닷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산 동쪽 바닷가에서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쪽 지역 바다는 한동안 부산에서도 좀 잊혀진 지역이었어요. 이쪽에 특기할 만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오륙도에 있었던 일본 군시설 그리고 한센인들이 정착해서 용호농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한때 대구 부산까지 밀렸던 한국이 부경대 유엔군 사령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서북 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유엔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부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해운대에서 휴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 영도, 동쪽으로는 해운대, 그리고 나아가서 울산까지 물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제주시 왼쪽에 협재리에 마을 비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지역 한켠에 보면 그 해녀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고향인 협재에다가 비석을 쭉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협재리 제부산 부인 일동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서는 해녀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영도에는 해녀촌이 있고 제주도민회가 있고 제주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와 부산은 해녀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 그 거점 중에 하나가 해운대였다. 한편 해운대를 비롯해서 북쪽으로 가면 울산의 방어진, 경주의 간포, 포항 구룡포 등이 어촌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어촌들은 당연히 조선인도 살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어촌으로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서쪽과는 다른 동쪽 동해안 지역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동부 지역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몇 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울산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입니다. 항구라고 하면 방파제가 있어야 됩니다. 파도를 막는 제방이라는 뜻이죠. 이게 있어야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과 구룡포에는 일본인들이 각각 이 지역을 포구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울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이라고 하면 방어진과 장생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방어진은 최근에는 일본인 살던 지역을 관광지로 정비하면서 방어진이 다시 떴습니다. 관광지로서. 여기에 비해서 고래잡이가 유명했던 장생포 지역은 지금은 공업단지로서 성격을 바꿔버리면서 어촌으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장생포 신사터인데 그 너머로 공업지대가 보이죠. 똑같은 이주어촌인데 방어진과 장생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경주 간포는 문무왕 수중릉 보시러 수학여행 때 많이 끌려가셨을 거예요. 간포항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개척한 어촌 지역이에요.
지금은 국도를 넓히고 한다고 해서 많은 흔적이 사라졌지만 일본식의 나가야, 긴 상가 건물을 비롯해서 옛날 간포 신사 주변 지역은 상당히 원형이 남아있고, 이 지역도 방어진이나 구룡포와 마찬가지로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외곽 지역에는 음성한센인 정착촌인 구평농장 서부지역, 용호농장 남쪽, 삼덕농장 동쪽 각각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부산의 땅끝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 이 세 지역은 모두 한센인 정착촌으로서의 성격을 버리고 공업단지가 됐거나 아파트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원래 부산항 주변의 구도심에 살고 있던 철거민들을 60년대에 외곽으로 몰아낸 사업을 했었습니다. 몰아내면서 만든 지역들을 정책 이주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책 이주지들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점은 부산의 외곽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나가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역이 동부산이라 불리는 기장입니다. 이 음성한센에 있는 정착촌 삼덕농원이 최근 소멸했습니다. 지난해 답사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모두 빠지시고 무연고 묘지 이장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묘지를 뺀다는 것은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이 정말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부 지역의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너머로 바라본 포항제철, 포스코의 모습이죠. 이것 또한 예전에 한적했던 바닷가를 갈아엎고 공업단지로 만들면서 떴던 동남권 메가시티가 또 한 번 변화에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울산 도심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회야호라는 호수입니다. 바로 뒤에 호수가 있고 고압 송전탑이 있는 것이 이쪽이 농촌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울산 외곽 지역으로서 성격을 바꾸었음을 상징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지자체들 간의 동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지역 동맹은 제가 말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도시, 자기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전라남도 같은 행정구역을 넘는 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으로는 포항, 울산, 서남쪽으로는 광양, 여수까지 바닷가로 이어진 겁니다. 부산시에서 내륙 동네와 바닷가 부산이 각기 다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에 속하는 각 지역의 해안권 산업단지나 신도시에 속하는 시민들은 자기 도시에 속하는 농산 어촌 시민들보다는 다른 도시의 바닷가 산업단지나 신도시 주민들과 더 비슷한 생활 패턴, 제가 말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을 보입니다. 이처럼 저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바다가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바라봐야 그 구조가 투명하게 보이고 동남권 메가시티가 과연 서울의 인구를 뺏겨버리고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확고하게 한국의 두 번째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